2026년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가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노후는 왜 이렇게 고달프기만 할까요?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72살, 평생 성실하게 일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삶을 40년 넘게 반복했죠. 회사를 위해 주말도 밤납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던 모범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그를 기다린 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자녀 결혼 자금과 전세금 보태주느라 금방 바닥이 났고요. 국민연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 생활비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평범한 시니어의 현실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무려 40%를 넘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 수치입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하다는 뜻이죠.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시작부터 문제였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야 시작됐고 가입기간이 짧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시니어 세대는 충분히 납부하지 못해 받는 금액이 턱없이 적습니다. 평균 수령액이 월 55만 원 수준.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 막막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에 모든 걸 쏟아부은 문화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죠.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결혼 자금까지 모두 부모 몫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텅 비어버린 채 늙어가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몰빵한 투자 방식의 문제입니다. 집값은 오를 거라 믿고 빚까지 내서 부동산에 올인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월세 수입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죠. 네 번째는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폭탄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늘어나죠. 만성질환 관리에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고 큰 병이라도 걸리면 파산 직전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부담은 어마어마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취업의 어려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을 고용하려는 곳이 없죠. 경력과 능력이 있어도 나이만으로 차별받는 게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현실입니다. 결국 택배 배송이나 경비 같은 육체노동만 남게 되고 몸은 더 망가집니다. 이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니어 빈곤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비극을 맞아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2026년 시니어가 가난의 사슬을 끊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비로소 변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가난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도입이 너무 늦었죠.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 지금 70대 이상은 가입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가입했어도 납부 기간이 짧아서 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평균 월 수령액이 6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생활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자영업의 함정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대부분 자영업자였죠. 식당, 구멍가게,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은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장사가 안 되면 빚만 남고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신화의 붕괴입니다. 집 한 채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집값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집 한 채 들고 있으면서 재산세와 관리비만 내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에 올인한 결과입니다. 내 것은 포기하고 자식만 키웠죠.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심지어 집까지 마련해주고 나니 남은 게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빠듯해서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게 2026년 현실이에요. 다섯 번째는 의료비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죠.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제 부담은 엄청납니다. 한 번 큰 병에 걸리면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흔해요. 여섯 번째는 디지털 격차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은행 업무도, 정부 지원금 신청도, 일자리 찾기도 전부 스마트폰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고용시장의 연령 차별입니다. 60대가 되면 일자리를 구하기 정말 어렵죠. 경력과 기술이 있어도 나이만으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경비, 청소, 배달 같은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입니다. 기초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남짓이에요. 이 돈으로 월세, 식비,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니어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충격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어요. 10년 전에는 5만 원이면 장을 봤는데 지금은 10만 원도 부족합니다.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시니어에게 물가 상승은 직접적인 생활 위협이에요. 열 번째는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죠. 친구들과 만나려면 돈이 들고 돈이 없으니 집에만 있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이런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건강까지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시니어 빈곤이라는 거대한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2026년 시니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부터 시작해볼까요? 2026년 현재 시니어 일자리의 70%가 디지털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부터 시작하세요. 유튜브와 네이버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에서 무료 디지털 교육을 진행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김영숙 씨는 65세 스마트 스토어를 배워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블로그 운영, 유튜브 채널까지 시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입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시니어 과정은 무료로 신기술을 가르쳐줍니다. 취업 연계도 됩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저렴한 학비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50대 이상 학생이 많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자격증 과정부터 취미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의료비를 연간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재무 설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먼저 현재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월 지출을 항목별로 기록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세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가입하세요. 정보 교환과 일자리 소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드세요. 기회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험을 쌓으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 지원제도 활용입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월 최대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세요. 공익활동부터 시장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비 지원 등 생활비 절감 제도를 찾아보세요. 일곱 번째는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노후 안정의 기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매년 새로운 물량이 공급됩니다. 영목이지론을 고려해보세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나 공동생활도 대안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외로움도 해소됩니다.
8번째는 소득 다각화입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주 수입원 외에 부업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판매, 컨설팅, 강의 등이 가능합니다.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세요. 요리, 공예, 글쓰기 모두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창업도 고려해보세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법률 지식입니다. 노후 사기를 예방하고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건강식품 사기를 조심하세요. 위심부터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0번째는 심리적 준비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현실도 바뀝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니어 빈곤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65세가 아닌 70세에 받으면 매월 수령액이 36%나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 활용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집을 담보로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특화 일자리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워크넷과 시니어 클럽에서 60세 이상 맞춤형 일자리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부터 문화생활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제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높여야 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도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성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돼야 합니다. 기업들도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적극 도입해 시니어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70세까지 고용 확보를 기업 의무로 만들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시니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과 공동체를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어르신 반찬가게는 좋은 사례입니다. 시니어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며 월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대 간 주거 공유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한 해결책입니다. 빈방이 있는 시니어 가정과 저렴한 주거가 필요한 청년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시니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저렴한 집을 얻는 윈윈 모델입니다. 디지털 교육 확대도 시급합니다.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부터 온라인 쇼핑까지 기본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복지관에 디지털 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당신은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도의 미비와 사회구조의 문제일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시니어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입니다. 존엄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2026년 대한민국 시니어가 가난의 사슬을 끊는 그날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